앞선 예제 문제에선 유형별로 꼼꼼하게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실무 핵심 기출 문제에서는 실제 기출 문제로 출제된 문제들을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는 8000번 뽀송테크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메뉴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날짜 9월 1일 9 엔터 1 엔터.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유형을 입력해야 하니 문제를 다 읽고 유형을 찾는 게 아니라 샀는지 팔았는지와 증빙을 보고 유형을 빠르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품을 팔았죠? 그리고 증빙이 전자세금계산서네요. 그러면 매출의 세금계산선이 11번 과세 매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공급가액 680만 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680만 원 부가세 자동으로 입력되고, 판매한 곳은 진한테크, 그리고 전자니까 전자 1번요. 그리고 분계는 밑에 현금란에만 금액이 적혀 있으니 1번 현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과 차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되었습니다. 2번 9월 2일이죠. ESC 누르고 2 엔터.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마찬가지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선이 11번 과세. 그리고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공급가액 1,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코드는 진한테크 입력하고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외상 미수금 란에 적혀 있으니 2번 외상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3일 ESC 누르고 3 엔터. 그리고 제품을 50개 팔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11번 과세네요. 11 과세. 그리고 금액은 공급가액 란에 400만 원 적혀 있죠. 4 플러스. 그리고 코드는 진한테크. 그 다음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어음란에 440만 원 적혀 있으니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 화살표 방향키 아래로 눌러서 3번 누르고 차변 누른 다음 우리가 판매하고 어음을 받은 거니 받을 어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9월 4일이죠. ESC 4 엔터.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판매의 세금계산선이 11번 과세 매출, 판매 대금은 3,500만 원이니 35 플러스 공급가액 입력해 주시면 되고, 거래처는 바삭전자죠. 바삭전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선이 1번요. 분계는 일부는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외상으로 했으니 3번 혼합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화살표 아래로 내려서 3번 누른 다음 차변에 어음 먼저 입력하면 받을 어음, 그리고 금액은 2,500만 원. 이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외상이니 3번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9월 5일 ESC 누르고 5 엔터. 그리고 유형은 제품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판매 매출 칸에 11번 과세 매출 입력하시고, 금액은 총 금액인 2,2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200만 원 입력하려고 보니 지금 문제에서 복수거래를 이용할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판매한 항목이 제품 A와 B 두 가지가 있네요. 키워드가 복수거래를 이용하라고 하면 입력하실 때 이 위에 있는 7번 복수거래 키를 통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품목과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이 내용들,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씩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 A 수량은 20, 단가 80만 원,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자동으로 입력되고, 그 다음 엔터. 제품 B,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수량 100, 단가 6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ESC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품목과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 복수거래를 이용하라고 하면 상단의 메뉴 복수거래 메뉴를 통해서 밑에 입력해서 여기에 반영되도록 입력해야 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실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진한테크, 거래처 진한테크로 입력해 주시고, 전자기 때문에 1번 전자, 분계는 어음과 외상 미수금으로 받았죠. 외상으로 받았죠. 그러면 3번 혼합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차변에 돈 받은 거 받을 어음, 금액은 8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으로 받은 것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9월 6일 ESC 누르고 6 엔터.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매출 코드에 11번 과세 입력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1000만 원. 그리고 코드는 진한테크. 진한테크에 판매한 거니 진한테크로 해주셔야 하고, 전자기 때문에 1번 전자. 그 다음 분계는 대금 중 1000만 원은 바삭전자가 발행한 어음으로 배서양도 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 밑으로 내려서 3번 누르고 받을 어음인데, 이 받을 어음에 대한 거래처가 진한테크가 아니고 바삭전자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 부분 누르고 F2번 누른 다음 바삭전자 이렇게 거래처를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금액은 1000만 원. 그 다음 차변에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1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7일 ESC 누르고 7 엔터. 제품을 공급이 판매한 거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찬가지로 공급 판매니까 매출 코드에 10일 과세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은 3,500만 원. 그리고 코드 번호는 리브물산. 그 다음 전자니까 전자 1번요. 그리고 분계는 계약금도 써야 하고 당좌 수표로 받았으니 3번 혼합으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전에 8월에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면 차변에 현금 등의 계정 과목으로 쓰고, 계약금 미리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놨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선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없애주고 선수금 금액은 500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당좌 수표로 받았으면 현금, 대변에는 제품 매출,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계를 해 놓은 다음 입력 한번 해보면 밑으로 내려서 3번 차변 선수금 입력하고 금액 500, 그리고 차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8일 날짜 변경할게요. ESC 누르고 8 엔터.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판매의 세금 계산서니 10일 과세겠죠. 10일 과세. 그리고 공급 가액은 나와 있는 9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코드는 진한, 그리고 전자니까 1번 전자. 분계는 계약금도 있고 동사 발행 당좌 수표도 있고 2개월 후에 받기로 한 것도 있으니 3번 혼합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계약금 받아놓은 건 대변의 선수금 부채 증가로 써놨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선수금 1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중 50%는 동사 발행 당좌 수표, 우리가 거래하는 진한테크의 당좌 수표를 받았을 땐 차변의 현금, 그리고 나중에 받기로 한 거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입력하신 다음 차변에 선수금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 중에 50%는 현금 이렇게 치고 890만 원 입력되었는데 890만 원을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겠죠. 890만 원 나누기 2 하면 445만 원이네요. 44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니 외상 매출금 44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9월 9일 ESC 누르고 9 엔터. 이번에는 기계장치를 매각 판매를 한 거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그러면 매출에 10일 과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 기계장치를 판매했는데 매각 대금은 88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포함이니 공급가액란에 8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문제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줬는데 공급가액만 나눠서 입력을 해야 하는데 직관적으로 암산이 어려운 금액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에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공급 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880만 원에 나누기 1.1 하면 공급 가액 800이 나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거래처 코드는 영재안전이죠. 문제에서 전자라고 했으니 1번 전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분기를 해야 하니 3번 혼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실 때는 밑에 입력할 때도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대변에 기계장치를 처분했으니 기계장치를 지워주셔야 되겠죠. 즉 제품 매출 F2번 누르고 기계장치 이렇게 해당하는 유형자산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금액은 해당하는 유형자산에 취득원가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취득원가가 2천만 원. 그러면 20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시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지웠다면 기계장치와 짝꿍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지워주셔야 되겠죠. 위치는 차변에 기계장치 코드번호 플러스 1번으로 입력하시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207 이렇게 바로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은 900만 원이다. 그러면 9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받은 돈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 차변에 돈을 받은 걸 보통예금으로 수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800짜리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때 880만 원을 받아야 하니 800만 원 플러스 80만 원, 즉 880만 원 공급 대가를 이 보통예금으로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880만 원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비교해서 지금 차변이 비어있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 자리니까, 대변이 비어있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계정 과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3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유형자산 처분 분계액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대변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적어서 지워준다. 그리고 두 번째 감가상각누계액 같이 지워준다. 세 번째로 내가 받은 돈, 현금 등의 자산으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어주셔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 대변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손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실제로는 프로그램상으로는 이렇게 대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까지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받은 자산, 증가한 자산을 입력할 때 부가세 포함된 금액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전산회계 2급에서의 유형자산 처분 입력과 다른 부분이니 꼭 기억해 주실게요. 10번 볼게요. 9월 10일 ESC 누르고 10 여기에서는 운송용 트럭을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그러면 매출과 세금계산서인이 10일 과세, 그리고 처분한 금액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죠. 20 플러스 플러스 입력해 주시고, 코드는 영재안전, 그리고 전자니까 1번 전자, 분계는 3번으로 혼합을 해주셔야겠죠. 가장 첫 번째로 대변의 제품 매출을 운송용 트럭,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고, 취득원가 3,500만 원 적어서 감소시켜주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차변에 209 이렇게 플러스 1번으로 입력하신 다음, 감가상각누계액은 1,650만 원이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받은 돈, 지금 처분한 금액은 한 달 후에 수령하기로 했죠. 그러면 3번 차변 입력하고, 나중에 받기로 한 거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미수금 입력하고, 여기에서 미수금 금액으로 적어야 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2,000 플러스 200, 즉 2,200만 원이다. 입력해 주시고, 차변과 대변을 비교했을 때 지금 대변의 금액이 비어있죠. 4번 대변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1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9월 11일 ESC 누르고 11 이번에는 비품을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마찬가지로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10일 과세겠죠. 그리고 금액은 처분한 금액 부가세 별도로 1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코드는 감자마트, 그리고 전자니까 1번 전자,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감가상각누계액 등 같이 적어줘야 하니 3번 혼합으로 할게요. 대변에 비품 먼저 지워주셔야 하겠죠. 취득원가 금액으로 32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비품의 감가상각누계액 213번 입력하고 160만 원 이렇게 금액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현금으로 받았으니 현금 쓸 건데 현금 이렇게 쓰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만 원이죠. 입력해 주시고, 차변과 대변 합계 비교해서 차변이 비어 있으니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비용자리니 손실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2일 ESC 누르고 12 이번에는 공급한 제품 우리가 판매를 했는데 여기에서 반품이 되어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죠. 그러면 팔았을 때 코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팔았고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거니까 10일 과세, 그리고 여기에서 공급가액 란에 마이너스 10 플러스 플러스 1,0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코드는 진한테크죠. 진한테크. 그 다음에 전자니까 1번 전자, 분계는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하니 2번 외상으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차변의 외상매출금과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잘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번 9월 13일 ESC 누르고 13 여기에서 매출거래처 진한테크에서 외상매출금 550을 회수를 하면서 해당 약정 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할인을 해주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준 상황인데 이 마이너스 난 금액에 대해서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수정세금 계산서 입력 형식과 유사하게 매출 코드에서 11번 과세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할인해준 금액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급가액란에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외상매출금이 550인데 이 금액은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쓸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적게 되죠. 분계를 했을 때.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은 500만 원이고 500만 원에 2% 즉 0.02 곱해주면 10만 원 금액이 공급가액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나머지 마이너스 10만 원에 10% 마이너스 만 원이 부가가치세 예수금에서 빠지는 금액이겠죠. 즉 금액을 입력할 땐 여기에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부가세가 마이너스 만 원이 반영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코드는 진한테크 그 다음 전자니까 전자 그리고 분계는 우리가 외상매출금에서 상계 처리한 거니 2번 외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차변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마이너스 11만 원 그 다음 대변에도 이렇게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번 9월 14일 ESC 누르고 14 이번에는 제품을 공급 판매를 했는데 증빙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죠. 그러면 판매했네, 영세율이네, 12영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7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리브물산 그리고 전자니까 전자 1번요. 그리고 영세 코드는 영세율 구분 입력해 주셔야죠. 구매 확인서에 의해 라고 이야기하니 3번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서류번호 패스하고 분계는 외상으로 라고 하니 2번 외상 이렇게 입력하셔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제품매출 700만 원씩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9월 15일 ESC 누르고 15 이번에도 제품을 납품, 판매를 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러면 판매하고 영세내 12영세 그리고 금액은 1,300만 원 코드는 리브물산 그리고 전자니까 1번요. 영세율 구분은 이번엔 내국 신용장인데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모두 3번이죠. 3번으로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대금은 내국 신용장 개설은행에 곧 청구할 예정이다. 즉 아직 받지 않은 거니 2번 이렇게 입력해서 외상매출금 대변의 제품매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9월 16일 이번에 제품을 공급 판매를 했죠.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네요. 매출의 12영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금액은 공급가액 2,200만 원 그리고 코드 번호는 리브물산 전자니까 1번요. 영세율 구분은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이기 때문에 3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3번에 분계는 계약금도 있으니 3번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 기수령한 계약금은 대변의 선수금이라고 써져 있는데 차변의 선수금 이렇게 써서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선수금 금액은 30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하기로 했으니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9월 17일 ESC 누르고 17 제품을 공급 판매했죠.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네요. 그러면 판매면 매출 그리고 영세니 12영세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2만 달러인데 환율 적용해서 입력해 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1,000원은 2천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급가액란에는 2천만 원 코드는 리브물산 전자니까 1번 전자 영세율 구분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 라고 하니 3번 구매 확인서 그리고 분계는 1,000만 원은 어음 나머지는 외상이니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 밑으로 내려서 차변에 어음 받은 거 받을 어음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8일 날짜 ESC 누르고 18 제품을 매출 판매했죠. 그리고 간이 영수증이네요. 그러면 매출하고 간이 영수증 또는 영수증이 없다 무증빙이면 14 건별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하겠죠. 여기에서 금액은 공급 대가 우리가 건별 코드는 공급가액 건별 코드는 공급 대가를 여기에 77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눠지는 코드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이해원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으니 1번 현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19일, 그 다음 9월 19일, ESC 누르고 19. 이번에 제품을 공급, 판매했죠. 그리고 거래 명세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즉 적격 증빙이 아닌 간이 영수증, 무증빙 또는 거래 명세서 등의 증빙으로는 등의 증빙을 우리가 발급해 줬을 때는 14건별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해당하는 금액은 55만 원. 그리고 코드는 이혜원, 그 다음 분계는 현금인이 1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0일 ESC 누르고 20. 제품을 판매했는데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판매를 했지만 무증빙이면 14건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110만 원 입력하면 부가세가 나눠지고 그 다음 코드는 이혜원 그리고 분계는 현금 수령 1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1일 우리 회사 제품인 선물 세트를 매출거래처에게 제공, 무상으로 제공, 간주 공급에 대한 거래를 입력하라고 하는 문제죠. ESC 누르고 20일. 자,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거니 매출 코드에 우리 간주 공급 코드는 14건별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대상이 되는 공급가액란에는 시가, 부가세가 포함된 시가 88,000원을 입력하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코드는 진한테크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대변엔 제품 매출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제품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주셔야겠죠. 제품 그리고 적요란에 반드시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이 금액은 시가 금액이 아닌 원가 금액으로 적어 주셔야겠죠. 여기서는 원가가 5만 원이네요. 5만 원 그리고 이 금액 모두 포함한 금액을 차변에 우리 회사의 매출 거래처이니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9월 22일 이번에는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죠.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는 간주 공급이라고 매출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출 코드에 증빙이 없으니 14건별로 해주시면 됩니다. 14건별 그리고 공급 가액은 50만 원, 부가세는 5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55만 원을 입력하면 나눠지죠. 문제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시가 50만 원으로 준 것을 보고 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쪼개졌다라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공급 가액을 다시 클릭해서 50만 원 그리고 5만 원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처 명은 진한테크죠. 진한테크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 대변의 제품 매출 여기 계정 과목을 제품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추가로 적요란에 숫자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품 계정 과목으로 지워야 하는 금액은 시가가 아니라 원가 금액으로 지워주셔야 되겠죠.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해당하는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금액의 합계를 원재료 매입 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제공했으니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원재료니 500번대 제조 원가로 해주셔야 되겠죠.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3일 ESC 누르고 23. 이번에는 제품을 직수출했죠. 직수출할 때는 증빙이 없어도 되니 우리는 직수출이라고 하는 코드만 보고 매출 코드에 16 수출 버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출한 금액은 4,000달러인데 4,000달러라고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선적일 시점에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4,000 곱하기 1,150원 계산해 보면 4,000 곱하기 1,150원 46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460만 원을 프로그램의 공급 가액 란에 46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공급처명은 블리자드사 그리고 우리 16 수출은 우리 수출 코드는 영세율 구분 입력해 주셔야겠죠. F2번 누르고 1번 직접 수출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분계는 수출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니 2번 외상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9월 24일 날짜 9월 24일로 변경해 주시고 제품을 직수출했죠. 그러면 유형란에 매출의 수출 코드 16 수출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금액이 5만 달러인데 5만 달러라고 적으면 안 되고 원화로 계산해서 적어 주셔야 되겠죠. 부가세법에서 대가를 외국 통화로 받았을 때 과세 표준은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게 아니면 전부 다 공급 시기
즉 여기에서 현저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라고 했었죠. 지금 문제에서는 공급 시기 전, 즉 9월 24일 전에 받아서 환가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 환율을 전부 다 9월 24일에 달러당 1,080원 으로 계산을 해서 장부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5만 달러 곱하기 1,080원이니 5만 곱하기 1,080원 그러면 5,400만 원이죠. 5,4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계산하고 공급가액란에 54 플러스 5,4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급처명은 블리자드사 입력해 주시고 수출 코드는 영세율 구분란 F2번 눌러서 1번에 직접 수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분계는 9월 24일에 3만 달러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서 입금이 되었고 나머지는 10월 10일에 받기로 한 거죠. 그러면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차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쓰는 금액은 3만 달러 곱하기 1,080원 해야 되겠죠. 3만 곱하기 1,080원 하면 3,240만 원이네요. 3,240만 원. 나머지 금액은 10월 10일 선적일 이후에 받기로 했으니 외상매출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수출할 때 공급가액을 적는 금액 주의해 주셔야겠죠. 9월 25일 날짜 ESC 누르고 변경할게요. 여기에서 제품을 직수출했다고 하니 우리는 코드 16 수출로 써야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 금액은 5천만 원으로 나왔죠. 그러면 5천 회사는 블리자드사 그리고 영세율 구분 마찬가지로 직접 수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분계는 계약금이 있다고 하니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다변의 현금 등 그리고 대변의 선수금 이렇게 썼겠죠. 지금 계약이 성사됐을 때는 차변의 선수금 나머지 받을 돈은 외상으로 하기로 했으니 외상 매출금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 매출 이렇게 분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입력할 때는 차변의 선수금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외상 매출금 이렇게 4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6일 제품을 판매하고 BC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유형 입력할 때 판매를 했는데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카과 카면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제품의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나와 있으니 카드 과세 품목을 판매하고 돈을 받은 거겠죠. 17 카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카드 과세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이렇게 입력하면 금액이 나눠졌죠. 그 다음에 코드는 이회원 그리고 신용카드사 별도로 이렇게 BC카드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분계는 카드 결제했을 때는 4번 카드 또는 3번 혼합해서 밑에 분계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설정되어 있는 특성상 4번 카드라고 하면 이렇게 미수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는 이 미수금을 우리 문제에서는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 제품을 팔고 카드 결제면 외상매출금이 맞죠? 외상매출금 이렇게 외상매출금으로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 혼합으로 입력하셔서 다음과 같은 분계가 입력되게 수정을 해주셔도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월 27일 ESC 누르고 27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자, 그러면 제품을 판매 매출이니 매출 코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니 현과 또는 현면인데 문제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왔죠. 그럼 22 현과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55만 원을 입력하면 50만 원과 5만 원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회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으니 1번 현금이라고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9월 28일 ESC 누르고 928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매각했다. 처분, 판매한 거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러면 판매했으니 매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니 현과 또는 현면 여기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44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 44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와 있으니 현과 22 현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가액에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적으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리고 코드는 영재안전 그리고 분계는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대변에 첫 번째로 적어야 하는 건 내가 처분한 이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지워주셔야 되겠죠. 지금은 기계장치 그리고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적어줘야 하는데 5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차변에는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번호 플러스 1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207 그리고 금액은 4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차변에 내가 처분하면서 받은 매각한 금액 적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44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금액은 자기압 수표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적어주고 44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받은 돈까지 세 번째로 입력하고 나서 차변과 대변 비교했을 때 차변이 비어있죠.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 자리니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일 날짜 먼저 바꿔볼게요. 10월 1일 원재료를 구입했죠. 구입했으면 매입 코드 써주시면 되는데 증빙이 전자세금 계산서이네요. 그러면은 매입 중에 50일 과세 매입 입력하시면 되고 금액은 개수와 단가로 나와 있으니 여기 왼쪽에 원재료 엔터 수량 1000개 단가 25,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공급가액만 따로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코드 번호는 바삭전자 입력해주고 전자니까 전자의 1번 여 그리고 분계는 1000만 원은 어음을 배서 받고 나머지는 30일 후에 주기로 했다라고 하니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밑으로 내려서 대변에 우리 회사 어음을 줬다면 지급 어음이지만 우리 회사가 제품 팔아서 가지고 있는 진한테크의 어음을 준 거죠. 그러면 받을 어음을 감소시켜 주셔야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거래처는 위에 바삭전자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만 바삭전자 받을 어음이 아니라 진한테크 받을 어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금액은 1000만 원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 외상배 입금 이렇게 부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일 ESC 누르고 E 엔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동일하게 매입 50일 과세 입력하시면 되겠죠. 품목의 원재료 그리고 수량 10,000개 단가 5,000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을 계산되도록 입력해 주셔도 되고 공급가액란에 그냥 5천만 원이라고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코드는 바삭전자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계약금도 있고 당좌수표도 있으니 3번 혼합이라고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계약금을 구입한다고 먼저 지급을 했을 때는 대변의 현금 그리고 차변의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놨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선급금이라고 써놓은 걸 감소를 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좌수표 발행한 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변에 먼저 선급금 지워주시고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당좌수표를 발행 우리 회사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10월 3일 날짜 바꿔볼게요. ESC 누르고 3 엔터 여기에서는 승용차를 취득했죠. 그러면 매입 쪽인데 여기에서 증빙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과세라고 하려고 하니 지금 차를 구입했을 때 이 승용차가 공제면 50일 과세, 불공제 항목이면 54, 불공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 그러면 불공제 대상이 되는 차는 뭐냐? 우리 시험에서는 개별 소비세법 대상이 되는 소형 승용차 정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그러면 배기량이 1000cc 초과일 때 불공인 거고 지금 차량은 1000cc가 초과되지 않은 998cc죠. 그러면 50일 공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0일 과세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구입한 금액은 900만 원이죠. 900 그리고 코드는 COP 자동차네요. COP 자동차 전자니까 전자의 1번요.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에 차변에 원재료라고 돼 있는 거 우리가 원재료 구입한 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한 거죠. 차량 운반구 그리고 금액을 보니 9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여기에서 인수하는 시점에 취득세와 번호판 부착 3만 원 및 수수료 등이 들었죠. 이 인수하는 시점에 각종 들어가는 돈들 즉 취득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차량 운반구의 가격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한다. 그래서 900만 원 플러스 62만 원, 3만 원 그리고 5만 원 이렇게 다 더해서 970만 원으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차량의 금액은 전부 외상으로 했으니 대변에 미지급금 차량 금액과 부가세 합한 금액인 99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각종 취득 부대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4일 ESC 누르고 4 엔터 그리고 기계장치를 구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매입이니 매입조 그리고 세금 계산서니 50일 과세 여기에서 금액을 1억 3천만 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코드는 영재안전 전자니까 1번 전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 차변의 원재료를 기계를 구입했으니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 대변에는
할부로 구입을 했으니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5일 33번이죠. 여기에서는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구입했으니 매입 쪽에 세금계산서니 50일 과세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 220이니 여기에 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는 바삭전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요.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대금 중 10만 원은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계약금으로 지급한 거 우리가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써놨을 테니 지금은 대변에 선급금이라고 써서 선급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차변에는 원재료가 아니라 업무용 노트북 비품을 구입했죠. 비품으로 변경해 주시고 대변에 선급금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6일 ESC 누르고 6 엔터.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를 지출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죠. 그러면 매입 쪽에 세금계산서 받았으니 50일 과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공급가액은 50만 원 그리고 코드는 대의광고 그 다음 전자는 전자마진이 1번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원재료 구입이 아니라 광고할 때 사용한 돈 같은 경우는 광고 선전비라고 입력을 800번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니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7일 ESC 누르고 날짜 변경하고 우리가 이번 문제는 임차료와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50일 과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을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자,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에서 전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적혀져 있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저기에 적어주셔야 하니 이 금액에 나누기 1.1 하면 230만 원 나누기 1.1 210만 원이죠. 210만 원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누기 힘든 금액이 나오면 공급대가의 1.1을 나눠서 공급가액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이 3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210만 원 더하기 30만 원, 즉 240만 원을 공급가액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부가세까지 같이 계산이 되고 코드는 불이건설, 전자니까 1번 전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하는데요. 문제에서 제조 부문이기 때문에 500번대 임차료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 금액을 21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차변에 우리가 제조 부문의 전기요금은 전력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500번대로 사용을 하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전력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해당하는 금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으니 이번에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했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8일 이 문제에서는 경영 컨설팅을 받고 해당하는 수수료로 50만 원을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황이죠. 그러면 매입했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50일 과세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50만 원이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영재안전 그 다음 전자니 1번 전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으로 하셔서 컨설팅 대가로 비용을 지불한 건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데 공장 제조 설비에 대한 컨설팅이기 때문에 하변의 원재료의 수수료 비용 500번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금액은 50만 원으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 계약금으로 지급한 거 차변의 선급금으로 있겠죠. 지금 대변의 선급금 이렇게 적어서 금액 10만 원 이렇게 선급금을 상계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이렇게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9일 날짜 변경해 주시고 지금 문제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죠. 그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입 쪽에 50일 과세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부가세 제외한 20만 원 입력하고 여기에서 탑코리아를 검색해서 입력하려고 하는데 탑코리아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거래처이죠. 문제에 보니 신규 거래처도 등록할 것, 거래처 코드 그리고 거래처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을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코드란에 커서가 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키를 누른 다음 여기에 거래처 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
탑코리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공급처 등록란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공급처 코드를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3982 이렇게 엔터. 그리고 나서 이대로 등록할 거면 등록,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을 입력할 거면 수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정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 130-42-325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거래처 등록 메뉴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3982 탑코리아 그리고 동시, 유형 동시까지 잘 입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해당하는 내용을 탑코리아로 이렇게 해주셔도 정답으로 처리가 되니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추가로 계속 입력해보면 전자 세금계산서니 1번 전자, 그리고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 혼합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신입사원 채용 공고 시 발생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되고, 수수료 비용 800번대, 문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10일 우리 직원에게 지급할 선물 세트를 문제에서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매입 플러스 50일 과세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물 세트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이죠. 그러면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코드는 감자마트 입력해 주시고,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으로 하신 다음 생일을 맞이한 공장 직원, 우리 회사 직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500번대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대변에는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 당좌 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1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구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매입 그리고 세금 계산서니까 50일 과세 입력하시고, 금액은 부가세 별도 100만 원이니 100만 원, 코드는 감자마트, 그리고 전자, 자 종이이기 때문에 전자 칸에 이렇게 빈 칸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분계는 외상인데 우리가 구매한 게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한 작업복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우리 회사 직원의 작업복이면 복리후생비이고 제조부이기 때문에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은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2일 날짜 변경할게요. 제품을 납품받고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 받았죠. 그러면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구입하고 받은 거니 매입란에 50일 과세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금액은 2천만 원이고 공급가액에 2천만 원, 그리고 코드는 진한테크, 그 다음에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 으로 하고, 문제에서 임가공 계약 체결을 하고 임가공 외주 용역에 대한 금액을 지불을 한 거죠. 그러면 그때는 차변에 외주 가공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3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13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죠. 구입을 하고 받은 거니 50일 과세 입력해 주시면 되고, 공급 가액은 부가세 포함된 330만 원이니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거래처는 센스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전자니까 1번요.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출한 게 건물에 대한 청소를 위해 청소비를 지출한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건물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 차변의 원재료 대신 건물관리비 이렇게 800번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비용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4일 날짜 변경할게요. 14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죠. 구입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50일 과세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공급가액은 160만 원이네요. 160, 코드는 영재안전 입력해 주시고, 전자니까 전자의 1번요. 분계는 현금과 외상이 있으니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 원재료 구입이 아니라 제조 부문에서 사용할 안전용품을 구입했죠. 우리 회사 안전용품은 소모품 자산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모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는 현금 금액은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외상은 미지급금이겠죠. 미지급금 금액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5일 날짜 변경하고, 여기에서는 구입하면서 세금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그럼 마찬가지로 매입 칸에 50일 과세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1,000만 원, 그리고 코드는 영재안전, 전자니까 전자의 입력,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구입한 사항은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재료를 구입했고, 문제에서 연구용 재료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연구개발에 사용된 돈 플러스 무형자산 처리는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개발비로 처리하시고 해당하는 금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6일 날짜 변경하고 승용차를 구입했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네요. 그러면 차를 구입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50일 과세 또는 오사불공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해야 하는데, 문제에서 5인승 100일량 998cc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이 아니라 경차죠. 경차. 그렇기 때문에 50일 과세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1,500만 원. 회사는 COP 자동차, 전자니까 전자의 1번요. 분계는 혼합해 주신 다음 차량 구입했으니 차변의 원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변경해 주시고 대변에는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하니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7일 날짜 변경하고 회사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취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죠. 이 항목을 입력하려면 구입에서 세금계산서 과세를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문제를 보시면 총 매매대금은 3,700만 원인데 토지를 구입한 가격이 1억 5천, 그리고 건물을 구입한 가격이 2억 2천만 원이죠. 토지는 면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고 건물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3,700만 원은 계약일에 미리 지급을 했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위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 내용을 입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물의 가격에 대해서만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건물의 가격이 지금 2억 2천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죠. 그러면 공급가액 란에 2억 건물의 가격만 입력해 주시고 일단 코드는 불이건설 이렇게 입력해 주신 다음 전자니까 전자의 여,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에 밑에 분계를 입력할 때 토지와 건물 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토지, 건물 이렇게 적고 3,700만 원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을 때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적어놨을 테니 지금은 대변에 선급금이라고 적어서 선급금도 감소를 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지급했다고 하니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프로그램에도 한번 입력해보면 차변의 원재료를 토지로 먼저 바꿔줄게요. 토지 금액은 1억 5천이죠. 1억 5천. 그리고 차변의 건물은 2억이죠. 그 다음 대변의 선급금 감소시켜주고 금액은 3,700만 원이네요.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8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원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매입에 50일 과세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320만 원이니 나누기 1.1 해서 1,320만 원 나누기 1.1 1,200만 원이죠. 그러면 공급가액으로 1,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코드는 바삭전자 그리고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선급금 1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하니 우리는 대변에 선급금 먼저 감소시켜주고 금액은 100만 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9일 날짜 변경하고 원재료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한 후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했을 때는 구입했을 때 사용한 코드번호 그대로 사용하시고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니 50일 과세 그리고 품목 수량 단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들 원재료 수량은 마이너스 100 단가는 3만 원 금액 마이너스로 입력이 됐고 그 다음 거래처는 여기 나와 있는 바삭전자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라고 했으니 2번 외상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외상매입금으로 나오고 금액은 마이너스로 나와서 회계처리까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 20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원재료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구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구입하고 영세기 때문에 52 영세 여기에서 금액은 150만 원 그리고 코드는 진한테크 그 다음에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니 외상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계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1일 날짜 변경하고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매입하고 영세니 52영세, 금액은 2,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거래처는 진한테크, 그 다음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의 1번요. 분계는 어음 받고 나머지는 우리어음으로 줬다라고 하니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대변 입력할 때 500만 원은 리부 상사한테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해 준 거죠.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거래처 왼쪽으로 가서 반드시 리부물산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야 하고 금액은 500이죠.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 어음을 발행해 준 거니 지급어음 부채 증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2일 날짜 변경하고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매입하고 영세 52영세, 금액은 3,200만 원, 코드는 바삭전자, 전자는 여, 그리고 분계는 3번 외상으로 한 다음 구입대금 중 600은 리부물산으로 받은 어음을 배서해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감소시켜야 하니 받을 어음 그리고 거래처 리부물산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금액은 6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으니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3일 날짜 변경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이렇게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떤 걸 사고 계산서를 받으면 면세 품목을 산 거에 대한 증빙을 받은 거죠. 그래서 53 면세, 금액은 33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코드는 대의 광고죠. 대의 광고. 전자니까 1번요. 그리고 분계는 보통 예금이니 3번 혼합으로 해주시고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라 생산직 사원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 거죠. 그래서 교육 훈련비 그리고 생산직이기 때문에 500번대로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4일 이번에도 계산서를 받았네요. 그러면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 면세 53 면세로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서 금액은 500만 원이죠. 공급가액 500 그리고 코드는 대의 광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해 주신 다음 분계하려고 보니 교육훈련비는 선지급한 계약금 100만 원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는데 우리가 계약금 지급했을 때는 대변에 현금 등 쓰고 선급금이라고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변에 선급금 쓰시고 지급한 금액은 보통 예금 쓴 다음에 차변에는 본사 영업부 직원들을 위한 마케팅 전략 특강이기 때문에 교육훈련비 판관비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원재료를 F2번 누르고 교육훈련비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는 선급금 금액은 문제에서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 1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5일 구입하면서 전자 계산서를 수취했죠. 그러면 날짜 먼저 25 바꿔주시고 매입시 계산서면 53 면세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9만 원이죠. 거래처는 소리서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자는 1번요.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생산부에서 사용할 실무 서적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도서 인쇄비 500번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대변에는 미지급했다고 하니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10월 26일 구매하고 계산서를 수취했죠. 매입의 면세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나와 있는 180만 원, 코드는 감자 정육점 입력해 주시고 전자니까 1번 전자, 분계는 현금으로 되어 있으니 현금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재료를 본사 영업부 야유회 때 직원들 식사로 제공할 생고기를 구매한 거니 복리후생비로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복리후생비는 본사 영업부 직원이니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7일 날짜 변경해주고 여기에서 화환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매입하고 계산서니 53 면세 그리고 금액은 나와 있는 20만 원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는 세현꽃집이죠. 세현꽃집 그리고 전자니까 1번 전자여 분계는 현금이니 현금으로 입력해 주시고 차변의 계정 과목을 거래처인 진한테크의 사업 확장 이전 축하이니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하고 문제에서 영업부 거래처이기 때문에 8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8일 날짜 변경하고 토지를 구입하면서 계산서를 받았죠. 그래서 구입 계산서는 53 면세 금액은 5천만 원
그리고 불이건설. 그 다음 전자니까 1번 전자, 분계는 보통예금이니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 토지 구입했으니 차변에 원재료를 토지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9일 날짜 변경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토지 매입 계산서 53 면세 입력하신 다음 금액은 1억 그리고 코드는 불이건설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차변에 원재료 말고 토지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7천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당좌수표 발행한 건 대변에 당좌예금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7천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음을 발행한 거니 지급 어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 10월 30일 전자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죠. 발급 받았으면 매입이고 계산선이 53 면세 여기에서 공급가액은 3만 원 입력해 주시고 코드는 솔솔 오피스텔 그리고 전자니까 1번 분계는 혼합해 주시면 되는데 매입한 항목이 우리가 관리비를 지출한 거죠. 관리비 중에 면세 품목에 대해서 지출을 한 건데 이렇게 관리비를 지출했을 때 건물 관리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예금 지급했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10월 31일 날짜 먼저 변경해 주시고 여기에서 리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부분 먼저 짚고 갈게요. 리스라고 하는 건 리스를 해주는 회사에서 차량을 구매해서 고객에게 그 차량에 대한 사용권을 주고 고객은 그 사용하는 대가로 회사에게 사용료 즉 리스료를 지급하게 되는 금융과 임대차의 장점을 결합시킨 자동차 금융상품인데요. 리스 종류는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가 있습니다. 운용 리스란 고객은 계약하는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받으며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 쓰는 거죠. 차량을 사용하면서 내게 되는 사용료 즉 리스료는 매달 낼 때마다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 금융 리스는 계약이 다 종료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결제를 하게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료를 납부했을 때 장기 차입금을 갚았다 즉 부채를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운용 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리스료를 냈을 때 임차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월 리스료는 80만 원이다 라고 나오고 전자계산서를 당일에 발급받았다. 리스료를 내고 계산서를 받은 거죠. 그러면 매입에서 계산서면 53 면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공급가액은 80만 원 코드는 COP 자동차죠. 전자의 1번역 그리고 분계는 혼합 이렇게 해주신 다음 원재료 구입이 아니라 우리 리스료 납부 즉 임차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인데 영업직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800번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0일 날짜 변경하고 TV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구입한 목적이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죠. 그래서 판내 세금 계산서인데 50일 과세가 아니라 불공제 사유이기 때문에 54불공이네. 그래서 54불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350만 원. 그 다음 코드는 바삭전자 그리고 전자니까 1번요. 그 다음 여기 불공제 사유란에 이렇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2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라 대표자 자택 사용 목적으로 구입했을 때 우리가 차변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으니 가지급금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 당좌 예금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11월 2일 볼게요. 3D 프린트기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기증을 하고 3D 프린트를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죠. 여기에서 구입했네? 매입? 그리고 세금 계산서에 과세 이렇게 하려고 보니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3D 프린트를 구입한 게 아니라 기부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죠.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기 위해 즉 기부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는 취득했을 때 당시에 우리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즉 51번 과세 코드로 입력하시면 되고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즉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54불공이라고 해야 된다. 지금 문제에서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라고 하니 우리는 54불공으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54불공 그리고 금액은 350만 원 코드는 바삭전자에게 샀죠? 그리고 전자니까 1번요. 그 다음 불공제 사유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이걸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분계는 외상인데
3번 혼합으로 해서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기부하기 위해 샀을 때는 기부금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3일 날짜 변경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 차가 공제냐 불공제냐 기준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8인승 이하 1000cc 초과면 불공제 이기 때문에 지금 2000cc이죠. 그래서 불공제 항목 즉 54 불공으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54 불공 금액은 1900만 원 그리고 코드는 COP 자동차 그리고 전자니까 1번 전자 그 다음 불공제 사유는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이니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계는 외상으로 했는데 3번 혼합으로 해볼게요. 차변에 차량 구입했으니 차량 운반구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항목이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은 안 나오고 해당하는 금액이 전부 다 차량 운반구로 처리가 된 점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상이니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4일 날짜 변경하고 이영업용 승용차의 엔진을 교체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그러면 비용업용 승용차를 살 때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들도 전부 다 이렇게 지출을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공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차량의 구입 또는 유지 또는 임차 관련된 돈들은 다 불공이다. 그래서 54 불공 금액은 450만 원 코드는 중앙정비소 그 다음 전자 1번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3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그러면 이렇게 엔진을 교체하면서 차량의 엔진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는 우리 회사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 당좌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5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생산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엔진 오일과 타이어를 교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여기에서 이 업무용 승용차 2000cc면 개별 소비세법 대상의 차겠죠. 즉 불공이겠죠. 그래서 54 불공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82만 5천 원이라고 하니 우리는 나누기 1.1을 해서 공급 가액을 구해 주셔야 되겠죠. 82만 5천 원 나누기 1.1 하면 75만 원이네요. 75만 원이 공급 가액이고 여기에 75만 원 입력해 주신 다음 코드는 중앙정비소 그리고 전자니까 1번 여 불공제 사유는 3번 개별소비세법 자동차로 해주시면 되겠죠. 분계는 혼합으로 한 다음에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엔진 오일과 타이어 교체 등의 비용은 수익적 지출, 즉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제조 원가로 처리하라고 했으니 V번 누르고 차량 유지비 500번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6일 이번에는 승용차 6인승을 렌트하고 해당하는 월 이용료를 지급한 거죠. 6인승 승용차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법 대상 차량이네요. 54 불공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하고 금액은 99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이니까 90만 원이라고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코드는 COP 자동차 전자니까 1번 전자로 해주시고 불공제 사유는 3번으로 해주신 다음 분계는 혼합으로 하셔서 렌트하고 렌트 월 이용료를 냈을 때는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쓸 수 있고 본사 영업부 임직원 업무 수행용이니 800번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금액은 99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 이체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7일 날짜 변경하고 우리가 지금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그런데 뭘 구입했냐 하고 보니 매출거래처 허가장의 아들 돌잔치 선물로 유아용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네요. 그러면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불공제 사유에 들어가죠. 그래서 입력해보면 54 불공 금액은 부가세 별도 10만 원 입력해주고 코드 번호는 감자마트에서 샀고 그리고 전자니까 1번 여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를 여기 나와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4번으로 클릭해 주신 다음 현금 구입했으니 1번 현금으로 하셔서 원재료 구입한 게 아니라 거래처 관련 지출이니 F2번 누르고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입력하시고 영업부이기 때문에 8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8일 날짜 변경하고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 AI 스피커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죠. 그럼 마찬가지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거래처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내용이니 54 불공 그리고 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130만 원 코드는
바삭전자, 전자니까 1번요. 불공제 사유는 4번에 나와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비용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했는데 3번 혼합으로 해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줄게요. 그런데 지금 영업팀이기 때문에 800번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당좌수표 발행했으니 당좌 예금 감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9일 날짜 변경할게요. 이번에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죠. 샀네? 세금계산서 받았네? 50일 과세인가 하고 보니 지금 관련된 지출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이기 때문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을 냈을 때 부가세를 냈다고 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관련된 비용은 샀다, 세금계산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과세가 아니라 오사불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사불공 그리고 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540만 원. 코드는 황토부동산. 전자 맞으니까 1번요. 불공제 사유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현금 지급했으니 1번 현금으로 해주시고 하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니 우리 토지 취득부대 비용으로 토지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11월 10일 날짜 변경할게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해 330만 원을 지출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사불공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부가세 포함 330이니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코드는 브리건설, 전자니까 1번요. 불공제 사유는 6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고 차변에 토지 이렇게 처리하신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1일 날짜 변경하고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법률자문 등기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300을 지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네요. 그러면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매입 50일 과세가 아니라 토지 관련 비용이니 오사불공이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해보면 오사불공 그리고 금액은 300만 원 코드는 황토부동산 전자니까 1번요.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6번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분계는 현금으로 하고 이렇게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인데 취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라고 이렇게 차변의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11월 12일 날짜 변경하고 문제 한번 보실게요. 이 문제는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우리가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과세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구입한 다음에 건물은 구입 즉시 신축을 위해 철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형자산 파트에서 배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같이 취득을 한 다음에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신축을 위해 철거를 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부터 다 토지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토지의 취득 원가로 전부 다 처리를 하기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고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건물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이걸 바로 철거를 해서 토지 가격을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오사불공 이렇게 입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브리건설 그 다음에 전자 맞고 불공제 사유 여기 란에는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하니 3번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 하변에 일괄 취득이니 토지 이렇게 건물 구입한 가격을 그리고 부가세를 모두 다 토지 가격으로 처리해 주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11월 13일로 변경할게요. 토지 정지 등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마찬가지로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사불공 그리고 금액은 총 금액 5천만 원 그 다음 코드 번호는 브리건설 그리고 전자니까 1번요. 불공제 사유에는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 6번으로 해주시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55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감소를 시켜줘야 하니 기존에 지급했을 때는 하변에 선급금이라고 써놨겠죠. 그러면 지금은 대변의 선급금 그리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외상으로 했다고 하니 미지급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일단 차변에 토지 정지 등을 위해 사용한 돈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 토지라고 처리해주시고 대변에는 선급금, 선급금은 계약금 550만 원이니 550만 원 이렇게 입력한 다음 나머지는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4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지금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매입하고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55 수입 코드 써주시고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2,100만 원. 그 다음에 코드 번호는 김해세관. 그리고 전자니까 1번 여. 그 다음 분계는 현금 납부했으니 1번 현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수입했을 때 원재료 회계 처리하고 해당하는 품목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렇게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낸 거에 대한 수입 세금 계산서가 그 이후에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 회계 처리는 밑에 나오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1월 15일로 변경할게요. 1월 15일 상품을 수입하면서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상품을 샀고 수입 세금 계산서니 55 수입, 55 수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금액을 공급가액이 4천만 원이니 상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 55 수입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금액을 4천만 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드는 김해세관 입력해 주시고 전자니까 1번 여, 분계는 혼합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코드 특성상 부가세 대급금만 4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김해세관에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관세 800만 원까지 같이 현금으로 납부했죠. 즉 취득하면서 발생한 관세는 해당하는 취득 자산에 플러스를 해주시면 되는데 상품을 구입하면서 관세를 낸 거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써야 되나 하고 보니 관세는 미착품이라고 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한다라고 하니 우리는 차변에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미착품 이렇게 8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금액 모두 현금 납부했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11월 16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는데 사무실 사용하는 문구류를 구입했기 때문에 불공은 아니고 산내, 카드내, 카과 카면 그리고 여기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문제가 나와 있으니 57 카과 입력하시고 카드 과세 코드 특성상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를 이렇게 입력하면 나눠줬었죠. 그 다음에 감자마트 그리고 신용카드 4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국민카드 그리고 분계는 4번 카드 이렇게 해주시고 차변에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라 문구류를 구입했는데 사무용품 B라고 처리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 사무용품 B라고 하는 개정 과목 쓸 건데 영업팀이라 800번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11월 17일 날짜 변경할게요. 영업부서 사용목적 컴퓨터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죠. 그러면 산내, 카드 결제내, 카과, 카면 중에 하나인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카과, 카드 과세겠네요. 포함된 금액 176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나눠지고 코드는 바삭전자 그리고 신용카드 4는 현대카드 분계는 4번 카드로 해주신 다음 컴퓨터는 유형자산 계정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하고 유형자산이면 비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8일 날짜 변경하고 여기에서 기계장치의 생산 능력 향상, 내용 연수 증가 등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고 자본적 지출이란 뜻이죠. 그리고 카드 영수증을 정상적으로 수취했다. 자 그러면 산내, 카드내, 카과 또는 카면인데 금액에 부가세 포함이니 57 카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550만 원 이렇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 입력하면 나눠지고 지난테크 거래처로 입력해 주신 다음 신용카드 사는 국민카드라고 나와 있죠. 국민카드 입력해 주신 다음 분계는 4번 카드로 해주시고 여기에서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9일 종합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자 그러면 날짜 먼저 변경하고 19일 카드면 카과 또는 카면인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금액이 나와 있으니 57 카과 금액은 11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부가세 나눠지고 감자마트 그리고 카드 4는 현대카드죠. 그 다음 분계는 4번 카드 이렇게 입력한 다음 차변에 우리 생산부문 근로자들을 위해 선물을 샀으니 복리후생비 500번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0일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 화물차의 사고로 수리를 했죠. 이렇게 화물차면 공제 대상인 차량이죠. 날짜 먼저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결제를 카드 결제로 했는데 샀네 그리고 카드 결제했네 카과 카면인데 여기에서 부가세 포함돼서 110만 원 카드 과세겠죠. 57 카과
그리고 금액은 11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나눠지고 여기에서 중앙정비소 입력하고 신용카드사는 현대카드, 분계는 카드 이렇게 해주신 다음 지출 비용은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한다라고 했으니 원재료를 차량 유지비 이렇게 회계 처리할 때 제조 공장이니 5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1일 날짜 변경하고 기계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비를 카드 결제했다.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비는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일단 내가 결제를 하고 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카과 또는 가면인데 증빙안에 이렇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7 카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포함된 88만 원을 입력하면 부가세 나눠지고 여기에서 거래처를 보면 바삭전자라고 나와 있죠. 바삭전자 카드사는 하나카드 그리고 분계는 4번 카드로 한 다음 하변에 원재료를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인데 제조부기 때문에 5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2일 날짜 변경하고 도서 구입하면서 카드 결제했다. 자 그리고 대금은 7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카드 결제하면 카과 카면인데 도서는 면세 품목이죠. 그래서 금액도 부가세 포함 등의 금액이 안 나와 있죠. 58 카면으로 해주시고 금액은 70만 원 그리고 코드는 소리서점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 그리고 분계는 4번 카드로 해주신 다음에 우리 회사 영업부 직원들이 워크샵에서 사용할 도서이기 때문에 도서 인쇄비 그리고 영업분이 800번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3일 사안을 주문하면서 카드로 결제를 했죠. 날짜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카드 결제면 카과 카면인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가 0원 그것도 면세죠. 그래서 58 카면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30만 원 그리고 세현 꽃집 거래처 입력해 주신 다음 신용카드 사를 국민카드로 해주시면 되겠죠. 국민카드 그리고 분계는 4번 카드로 한 다음 구입한 이유가 원재료 매입 저해 거래처죠. 공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F2번 누르고 기업 업무 추진비 제조 원가 5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4일 날짜 변경하고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했는데 여기에서 금액을 보니 부가가치세가 없죠.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카드 구입했는데 면세내 카면 이렇게 58 카면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50만 원. 그 다음 공급처명은 감자 정육점 카드사는 국민카드 분계는 4번 카드로 한 다음 우리 회사 판매 부문의 직원들이니 복리후생비 그리고 8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날짜 변경하고 원재료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를 택배에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죠.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현과 또는 현면인데 문제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나와 있으니 현과 즉 60일 현과 입력해 주시고 현과는 33,000원 이렇게 입력했을 때 나눠지는 코드죠. 그리고 상록택배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운반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들 모두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6일 구입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수취를 했죠. 그러면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이면 현과 또는 현면인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가 나와 있으니 60일 현과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110만 원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나눠지는 코드죠. 그리고 바삭전자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서 분계는 현금 지급했으니 1번 현금으로 하고 밑에 원재료를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했기 때문에 유형자산 중에 비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7일 날짜 변경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비를 지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죠.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승용차가 1000cc 이하 즉 공제 대상인 차량이기 때문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코드를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 60일 현과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60일 현과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된 11만 원 입력하시면 나눠지고 코드 번호는 알뜰 주유소 입력하시고 분계는 현금 결제했으니 1번 현금으로 해주신 다음 하변에 주유할 때 들어간 돈은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쓰시되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8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8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현과 또는 현면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60일 현과 현금 과세 그리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 110만 원 입력하면 부가세가 나눠지고 거래처로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현금 이렇게 쓰신 다음 원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라 본사 관리동 사옥을 청소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고 문제에서 건물 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 하변에 건물 관리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9일 날짜 변경하고 우리는 복사기에 임차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죠. 그러면 한내 현금 영수증 받았네 현과 또는 현면인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 60일 현금 과세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 33만 원 입력하면 3만 원 나눠지고 리부물산 거래처 입력하신 다음 분계는 현금 지급했으니 1번 현금으로 하되 밑에 차변의 원재료는 원재료가 아니라 임차료 복사기 사용료 개정 과목 임차료 사용한다고 했으니 1번 누르고 임차료 개정 과목 쓰는데 판매 부문이라 800번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11월 30일 문구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날짜 30일 변경해 보면 산내 현금 영수증이네 현금 과세 현금 면세인데 부가가치세가 증빙이 나와 있죠. 60일 현과 그리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22,000원 입력하면 2,000원 나눠지고 감자마트라고 입력한 다음에 분계는 현금으로 하신 다음 원재료를 문제에서 사무용품비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으니 차변에 사무용품비 그리고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800번대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일 문제에서 화환을 주문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죠. 우리가 꽃은 면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면세 품목을 샀다면 62 현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0만 원 거래처는 세연꽃집 입력해 주시고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 혼합으로 하신 다음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원재료 매입처의 사무실 이전 축하 우리가 원재료 매입처면 거래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여기에서 원재료 매입처니 5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 이체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일 날짜 변경하시고 도서를 구입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책은 면세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받고 면세면 62 현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금액은 합계 금액인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거래처 소리서점 그리고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1번 현금 그리고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영업부 직원 교육을 위해 구입했으니 도서 인쇄비 그리고 영업분이 800번대 이걸로 하시거나 교육을 위해 구입했을 때는 교육훈련비 800번대로 입력하셔도 정답으로 처리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메인 매출 전표 입력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분계들을 한 번씩 풀어보셨다면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겠죠. 실습까지 꼭 연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